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이제 106쪽입니다. 106쪽에 사장,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 장 넘어가서 보시면 111쪽에 5장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상형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정을 합니다. 용도 지역 지정을 하면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행위 제한 내용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는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는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에 대한 행위 제한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꾼다. 그러면 녹지 지역에 정해져 있던 행위 제한이 있었고 주거 지역에 정해지는 행위 제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꾸면 그 땅은 그동안에는 녹지 지역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가 이제 주거 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지구 역시 지정 변경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행위 제한 내용이 다 조례로 기본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였죠. 용도 구역 역시 지정 변경만 합니다. 자, 그러면 행위 제한 내용이 다 정해져 있죠. 그 행위 제한의 한 예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보시죠. 용도 지역 행위 제한으로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크기 제한,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들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용도 지역 지정 변경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법으로 난 시행령, 조례 등으로 행위 제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모양이 들어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예로 용도 지역 중에 한 예로 상업 지역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상업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에 정해진 것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8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18가지 빼고는 나머지 다 지을 수 있다. 그러면 10가지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니까 판매시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니까 업무시설, 상업지역이니까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다. 나이트클럽 포함되겠죠. 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다음 3가지라고 보도록 하죠. 땅의 이름을 정하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땅 주인들은 다 따로 있죠. 1, 2, 3, 4, 5 주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그러니까 1번 땅 주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이트클럽 지었다고 치죠. 셋 중에 나이트클럽이 허용되니까요. 다음에 2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죠. 옆집에 뭐 있으면 뭐 그건 못 짓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아파트 옆에 아파트, 상가 옆에 상가, 공장 옆에 공장 그런 것들 자주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이트클럽 지었어요. 3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어요? 뭐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느 동네에 이런 식의 흉측한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이죠. 관청에서는 뭐만 하는 거고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하고 셋 중에서 골라 지어라. 뚱뚱 날씬.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고요. 걔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참 이렇게 상업지역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어느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똑같은 길 건너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그러니까 위락시설뿐만이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정해서 거기다 아파트도 짓게 하고 개인이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거죠. 여기는 멋진 상업지역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상업지역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관청에서 다 땅을 돈 주고 사가는 건 아니죠. 1, 2, 3, 4, 5 땅들이 있다면 여기에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 중심가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관리만 잘하면 중심가에서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 일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다는 업무 시설을 짓는다. 그러니까 일하시고 일 끝나시면 회식하셔야죠. 그러니까 가족들 또 외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판매 시설을 짓는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꽉 차 있으면 사람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는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A 동네하고 B 동네하고 어디가 더 나으시겠어요? 생활이나 지나가기에도 B 동네가 훨씬 낫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럽 제도인데요. 유럽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갖다 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도면 하나 내서 그러니까 서울에 종로구에다가도 지정하고 서울의 제기동 양령시장에다가도 하고 춘천에 그러니까 그 춘천 호반 앞에다가도 관광단지에도 하고 경주에다가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천안에다가도 하고 도면 하나 갖고 어디든 다 붙이는 게 아닐 거잖아요. 단지마다 이 단지는 이런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 단지는 이런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각 단지마다 도면을 내는 겁니다. 단지가 A단지, B단지, C단지가 있으면 A단지에 대한 A도면, B단지에 대한 B도면, C단지에 대한 C도면을 내서 도면까지도 내서 그 동네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까지를 관청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는 관청에서 행위제한 기본 몇 가지 내용만 발표하고 개인들한테 알아서 정하라고, 알아서 지으라고요. 어떤 모양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개인의 판단에 그 우연적 조합으로만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쪽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것은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여기는 이렇게까지 지어라라고 하는 건축 도면까지를 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러니까 어느 땅에 뭔가를 올리는데 건물 올리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겠다고요? 작게 하겠다고요? 작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 건물 짓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한 규제를 가장 적게 하겠다라고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뭐 어디에 대한 도면이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도면을 내는 겁니다. 도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라고요? 이미 이렇게 지은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도면을 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일부고요. 특별한 경우고요. 아직 제도만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낸다. 그 단지는 다음과 같이 지으라 라고 하는 단지에 대한 건축 도면, 단지에 대한 건축 계획, 단지 계획을 내는 겁니다. 단지를 정하고 단지 계획을 낸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그걸 또 이상하게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글자를 바꿔놨다고요. 단지 글자를 그대로 바꿔놓으면 혼나겠죠. 왜냐면 지단 계획이 되잖아요. 지단 계획 어디 뭐 놀러 가요? 김밥 싸냐고요. 지단 계획 말 이상하니까 뭐라고 붙여놓은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된 겁니다. 지구를 지킬 거냐고요. 독수리 오형제가 짓고 있는데 뭘 지구를 또 지켜요. 그게 아니라 단지에 대한 도면을 단지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되죠.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그걸 이제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이다. 여기를 글자를 색을 바꿔 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단지 계획, 그러니까 지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이다. 도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이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나와야 되는 땅바닥 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그 기본 취지는 같은데 또 이름도 이리저리 좀 엇갈려 있죠. 얘는 구역이 끝이고 구역 다음에 계획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계획이 끝이고 계획 다음에 구역이 붙어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빨간 노란색 빨간색은 혀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여기도 색깔을 같이 맞추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인 거고요. 이 노란색 빨간색 단어는 혀에서는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완전 익숙이기 전까지는 번역이 바로바로 되시면 훨씬 편해지겠죠.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10글자예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지구단위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제도는 워낙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럽 걸 받아들인 제도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워낙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아직 제도로만 만들어져 있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뭐 유럽 얘기를 드렸으니까 좀 한두 가지만 더 가고 가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진행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같이 땅덩이 넓은 나라예요. 아무 걱정 없는 곳이 용도 지역. 그러니까 제도가 기본 제도입니다. 거기는 이런 이게 안 좋은 동네가 만들어지면 이제 사람이 안 가겠죠. 그러면 또 저 땅 좋게 쓰면 되잖아요. 또 저 땅 또 목적한 대로 쓰다가 또 뭐가 안 맞으면 또 저 땅 쓰면 되죠. 땅에는 걱정이 없다고요.
유럽은 예전에 그러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을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는 바글바글 모여 살죠. 그리고 성 바깥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예요. 사람은 살죠. 근데 사람 사는 게 누구예요? 로빈 후쇼. 그러니까 산적이 살고 있고 또 이쪽에 누구 이제 그 마을에서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나와서 이제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들, 아가씨들 있었으면은 뭐라고요? 마녀라고 해서 이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덮기 위해서 저 사람들 막 화형을 처하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거였잖아요. 성 바깥은 그러니까 뭐 아예 신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였죠. 자, 이렇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요 조그만 데서 안에서 바글바글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또 개인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쪽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제 좀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스위스 어느 마을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가로 주택 집들이 쭉 이렇게 여러 채들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집마다 다 꽃을 내놨잖아요. 참 이쁜 꽃들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앞에 사진 찍어도 다 관광엽서가 되는 거죠. 스위스 사람들은 마음이 이쁜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흉측해서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립국도 스위스가 우리는 중립국이다 한 게 아니라 독일,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서로 한 군데 누가 한 군데가 그 꼭대기를 점령하면 두 군데가 공격을 하고 또 한 군데가 점령하면 두 군데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서로 먹지 말자 그러면 그냥 여기는 놔두자. 그게 이제 중립국인 거죠. 벨기에도 그런 식의 중립국이었던 거였고요. 근데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흉악한 산골이었어요. 다 용병으로 어느 나라에서 군대 필요하니까 돈 줄게 와서 총 칼 들고 와라. 그럼 이제 칼 들고 나서 전투하고 그러던 용병 동네였습니다.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아무튼 지금은 볼 때는 마음이 참 이뻐 보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요. 그 단독주택에서 길가에 꽃을 안 내놓으면 벌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꽃을 내놓는 거예요. 꽃 내놨는데 죽어 있으면 벌금 나와요. 빨간 꽃 내놓기로 돼 있는데 노란 꽃 내놓으면 벌금 나와요. 그게 한 2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된 거죠. 그런 식인 겁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이라고 있잖아요. 그 하얀 집과 그 다음에 파란색 지붕이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결국 뭐 보러 가는 거예요? 페인트 보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광고도 찍고요. 아름다워라. 무슨 포카리 어찌고 그런 광고도 찍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는 그리스 경제가 어렵다고 그리스 페인트 공장에서는 주황색 페인트 못 만들어요? 그리스 페인트 공장에서는 노란색 페인트 못 만드냐고요? 만드는데 이 동네에다가 주황색 칠했다가는 몰매 맞죠? 이 동네에서 노란색 칠했다가는 몰매를 맞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창틀 나무로 돼서 좀 시간 지나면 버석버석해지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이쁜 쇠로 만든 창틀을 길가에 대놨다가는 몰매 맞아요. 무조건 나무로만 짜서 붙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예로요. 더 나가보죠. 예가 많고요. 프랑스요. 프랑스의 파리에 몇 년 전 건축 학회지 도시계획 학회지에 크게 실렸던 기사입니다. 프랑스 중심가에 어느 큰 오래된 빌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던 겁니다. 근데 워낙 건물이 낡아서 고치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건물주가 그 건물을 싹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새 현대식 건물을 짓고 싶다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 갖고 파리 시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이 8개월이 진행이 된 거예요. 파리시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러저러한 공청회 토론회가 8개월 동안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 건물 철거하지 못하게 결정이 났어요. 껍데기는 그대로 놔두고 속만 바꿔서 쓰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토론회 기본 전제는 그거죠. 그 건물이 그 사람 거냐고요. 그 건물은 파리시 거라고요. 파리 시민 모두의 거라고요. 파리시 땅은 파리 시민 전체의 거고 파리시에 있는 건물들도 파리 시민 전체의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 수익, 처분에 따른 이익은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지만 그거는 파리 시민 전체의 거라고요. 그게 전제로 깔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바꾸다 보면 관광객들이 안 오게 되는 거죠. 파리의 고유성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뜯어고치고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못한다. 그런 것들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정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동네에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일상적인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게 이쪽 단지 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제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이제 106쪽 이 단지와 도면 중에 4장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크게 해보자 제도만 만들어졌고 아직 실제로 지정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뭐 용산 개발 한다고 그랬었죠. 단군일의 최대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뭐 P건설, S건설, L건설 근데 아무튼 사업이 그냥 없어졌죠. 자빠졌습니다.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용산 개발을 한번 법을 더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보자고요. 아니면 용산 개발보다 더 큰 개발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단군일의 최대 개발이 자빠졌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개발은 이제 뭐예요? 인류일의 최대 개발을 해야죠. 뭐 예를 들면 어디가 될까요? 용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거기에 200층짜리 한 3동을 짓자고요. 뭐 그러면 그 정도는 되겠죠. 용산보다는 더 큰 겁니다. 명동 남대문을 싹 밀고 거기에다가 200층짜리 한 3동을 지으면 뭐 잠실 롯데2요. 거기에 123층짜리 낮 1시 상주인구가 10만이라는데 어지간한 시군 3개라는데 200층짜리 3동을 지으면 지금 명동 남대문에서 그 튀김호떡 팔고 화장품 팔고 커피 팔고 하는 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멋진 걸 해보자 하는 거죠. 그렇게 올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 주차장 지하 5층 다 깔면 되죠. 그러니까 명동부터요. 서울역 앞으로부터 해서요. 저쪽 을지로 입구까지 거기까지를 싹 지하를 다 파서 거기에 지하 주차장 5층을 놓고 건물을 200층을 올리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일 수 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그림을 놓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자, 보시죠. 106쪽이요. 굵은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의 의. 이건 이제 국토부 해설문입니다. 그래도 법조문 가는 것 못지않게 좀 내용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그간 도시 외곽 위주. 중심은 손대는 게 이것저것 권리관계도 복잡하니까 저 바깥에 논밭 사서 강제로 사서 거기다 싹 밀고 신도시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죠.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해서 기성시가지가 공동화, 비고, 노후 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기성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여 토지를 보다 압축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모든 것을 싹 집어넣자고요. 압축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동그라미 2번. 이에 따라 토지를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 용도, 개발 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하여 이건 기본이지만 저건 손대지 말고 특별한 것을 해보자고요. 용도지역에 따르는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주거, 상업 뭐든 간에 다 한꺼번에 다 넣자는 거죠.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식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200층짜리를 지었으면 거기에요. 뭐 1층부터 30층까지 상가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30층부터 80층까지 그러니까 뭐 조그만 뭐 IT 벤처 바이오 그런 거 넣으면 되죠. 뭐 80층부터 180층까지 아파트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업무시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꼭대기 20층 상가로 하면 되겠죠. 뭐 그러고요. 제일 꼭대기층은 그러니까 스테이크 썰고 있으면 1시간마다 한 바퀴 도는 뭐 그런 이제 그 동그라미 빌딩들 뭐 그런 식당들 들어갈 수 있겠죠. 다 집어넣자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고 이제 법조문으로 갑니다. 107쪽에 굵은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정도로 하자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나 그 도면 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당연히 도시지역이죠. 명동 남대문 하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식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작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작은 1, 2, 3은 묶어서 상업 쓰시고요. 거기에 상업지역이라고 써져 있진 않지만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번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정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작은 2번 다시요. 철도 역사, 용산역 개발, 서울역 개발, 터미널. 지금 뭐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센트럴 시티라고 요만한 거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요. 아마 항만, 인천항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청사, 서울시청 주변 등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뭐 수도권에서 전철 2개 만나는 게 일도 아닌 거죠. 이게 그거는 뭐 개수도 아닌 거고요. 3개 이상. 그러니까 1, 2, 3이 이제 상업을 초점으로 하는 거라면 4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블량 구축을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지역이니까 당연히 주상공이 주 대상입니다. 5번은 다른 법이니까 빼고요. 3번 단지를 지정했으면 도면을 내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동그라미 1번 이 단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예를 단지, 도면으로 번역하시는 게 이해가 훨씬 나으시다고요. 단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규제를 어느 것은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어느 것은 완화할 수도 있고 그것들은 아무튼 여기에서 이 목적에 따라서 한 방에 싹 하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이 도면이란 이 단지에 대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동그라미 3번 도면에는 단지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2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야 되고 지금 굵은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작은 1, 2, 3까지를 읽었는데요. 작은 1, 2, 3 묶어서 거기다가 기건 쓰시고요. 기건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낼 때 도면에 기건 반드시 포함됩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낼 때 도면에 기건 반드시 포함됩니다. 도면을 내니까 관청에서 도면 내니까 개인이 삐죽삐죽 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지어도 체계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다고요.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되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냈다고요. 이 도면과 같이 지으라고요. 어떻게 지을 건지 건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겁니다. 기건은 반드시 포함되고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설, 지구단위계 결정에 관한 사항들도 같이 포함된다.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 기주의 협심결. 뭐 그 표현이 그런가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치죠.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 기주의 협심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거치니까 어차피 이거 할 때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처리하자고요. 용도죠. 또 그냥 여기서 호치케수를 하나 딱 묶어서 요 도면을 낸 때 물론 이 도면만도 한 500쪽은 넘겠죠. 그 500쪽 내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지정이나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지구단위 계획 등등도 같이 묶어서 한 덩어리로 오치게스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용도구역은 안 되죠.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만 하는 건데 이 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5번, 6번 생략하고요. 뭐 동그라미 4번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이 단지와 도면에 대한 공통사항.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점 참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게 돼 있죠. 문서를 보내면 답변서 보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0일. 근데 이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한 1000쪽이 넘는 책인데 그거 보내고 정기 회의 날짜가 있는데 매주 회의가 있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 주만 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바로바로 내라. 없으면 그냥 국토부 장관 밀고 가겠다. 시간 열흘만 지나도 국토부 장관이 밀고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 2번 생략하고요. 109쪽이요.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개발법에서 어찌고저쩌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정비법에서 어찌고저쩌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워낙 특별한 제도니까 다른 법 꿈도 꾸지 말라고요. 감히 이쪽 쳐다보지도 말라고요. 이건 오로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누구만 국토부 장관만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이러저러한 것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편의하자고요. 이 목적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법들을 완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주택법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2번 그러니까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 3번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가 있는데 작은 1번과 2번, 3번도 약간 차이들이 있는데요. 뜻은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이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지을 때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얘는 뭐니까 단지 내 상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자고요. 200층 건물 중에서 80층부터 81층부터 180층까지를 100층을 아파트로 쓰겠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 무슨 어린이 놀이터를 따로 만들고 관리사무소를 따로 만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아파트 단지에 요것저것 갖추자는 게 여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2번, 3번은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부설 주차장이나 아니면 미술작품 그거에 대한 규정은 원래는 각 한 동마다 하나 갖춰야 된다고요. 건물 한 동, 건물을 지으려면 주차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술작품 설치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주차장은 당연히 자주 보시는 거고요. 미술작품이요. 어느 건물 가다 보면 건물 앞에 뭐 돌덩이 2개를 쌓아놨어요. 저게 뭐래? 미술장식이래요. 어느 건물 가다 보면 쇠파이프 막 10개를 막 이상하게 막 용접해놨어요. 저게 뭐래? 미술작품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전체에 멋진 조형물 하나 만들어서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지하 10층까지 주차장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건물마다 따로 주차장을 갖추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다른 법에서 손도 대지 말라고 했었죠. 여기서 가면은 건축법에 좋은 거 그건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건축법에 좋은 것 중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냥 이렇게 갖고 와. 그거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이제 그 시도지사나 시당 군수구청장이 그 이제 관리를 위해서 세부적인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큰 덩어리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이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내는 것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사도 오래됐고 서울에만 360개가 있어요. 단지는 큰 단지도 있고 조그만 단지도 있습니다. 조그만 단지로는 그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3층에 집주인 살고 2층에 방 2개 있고 1층에 이러저러한 그 뭐 가게 무슨 뭐 이제 해물탕 가게 조그만 그러니까 음식점 하나 들어서 있는 고만한 단독주택 3필지 합쳐서도 단지 지정에서 큰 혜택을 본 것도 있습니다. 크고 작고는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 잠깐 쉬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획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기본 흐름만 잡고 쉬도록 하시죠. 여기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내는 거죠. 그래서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몇 년 안에 나와야 되고요. 3년 안에 나와야 됩니다. 도면이 나왔으면 개인들은 도면을 어길 수는 없죠.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그러니까 건축하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대로 지으라고요. 심지어 어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 들어올 때도 도면에 정해진 것대로만 허용된 것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삐죽삐죽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더 크게 지어도 다 소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완화해 줍니다. 건축 관련 규정들을 완화해 주고 못 짓는 걸 짓게 해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게 더 크지만 뭐 어떤 상황을 떠올려야 되고요.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을 1.5배까지, 건축물 높고 낮고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지어도 소화가 없죠. 소화가 되죠. 칠판 보시면 개인들이 이렇게 삐죽빼죽 지어야 되는데 3번 땅 주인 그 집 대대로 평생 소원이 돈텔마마 나이트클럽 한번 사장 돼보는 게 소원입니다. 할아버지 돈텔마마 그렇게 부르시다가 돈만 마련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쉬시네요. 그러니까 그 집 이제 아버지요. 돈텔마마 외치시면서 땅 확보하고 이제 건물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 집 딸내미 와가지고요. 손녀딸이죠. 이제 돈텔마마를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졌기 때문에 단지가 정해졌다고요. 돈텔마마 올려요? 못 올리죠. 돈텔마마는커녕 돈텔파파, 돈텔고모, 돈텔 외삼촌 어떤 것도 나이트클럽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3번에는 뭐를 지으라고 돼 있어요? 업무시설을 지으라고 돼 있죠.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하얀색 칠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빨간색 칠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는 만큼 좀 더 크게 짓게 해줄게. 그러면 여기서 돈 벌어서 딴 데 가서 돈텔마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짓게 해줄게. 하나는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들이 삐죽삐죽 짓는 것보다는 한 방에 한 장의 도면, 큰 그림,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뭐 500쪽, 1000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도면에 따라서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크게 지어도 무리 없이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다 있겠죠. 수도 하수도 다 있을 거고요. 공원도 있으니까 여기 조그만 도로, 조그만 주차장, 조그만 수도 파이프 들어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더 크게 해도 소화할 수 있다가 있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용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